이 모델 클래스 멤버라고 하는 모델 클래스를 전 시간에 만들었고요. 그걸 만든 목적은 뭐냐면 어레이 리스트를 이제 만들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얘네들을 몇 개를 그냥 넣을 거예요. 강제로 만들어서 넣고, 그러면 그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테이블로 그려볼 거예요. HTML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게 될 거는 뭐를 하게 될 거냐면 브라우저에서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 페이지라고 할게요. 웹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고, 그 관리자는 회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회원을 추가하거나 회원을 삭제하거나 뭐 회원의 뭐 어떤 정보들을 변경하거나 회원들의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관리자 페이지도 그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관리자 페이지가 서버로 리퀘스트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어떤 리퀘스트를 보낼 거냐면 전체 회원 정보를 테이블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리퀘스트를 보내겠죠. 그럼 웹서버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부를게요. 아마 교재 챕터 1장 읽어보신 분들은 WAS라고 하는 거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입니다. 톰캣이죠, 톰캣. 우리 같은 경우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요, 회원 정보를 보내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회원 정보를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WAS는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회원 정보를 가지고 오겠죠. 우리가 자바에서 한 게 이거였었죠. 자바에서 JDBC를 이용해 가지고 뭐 연락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select 하는 문장을 했었잖아요. select 문장을 JDBC로 보내서 그럼 JDBC는 테이블 result set이죠. result set을 보내주고, 기억나세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나? JDBC로 select를 보내면 그 결과가 result set이라고 하는 것으로 왔고, 그 result set을 가지고서 테이블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여기는 나중에 할 거고, WAS에서 이걸 이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할 거고요. 어찌됐든 여기에 왔다고 치고, 왔으면 그게 어레이 리스트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로 왔을 테니까 왔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그 어레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뭘 한다? HTML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HTML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무엇을 보내준다? 리스폰스, 응답을 보내준다. 이쪽 뒤쪽은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 우선 무엇을 해보자?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 어레이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라는 가정을 하에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JSP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번 시간에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델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했었던 거예요. 모델 클래스를 정의를 했던 거고, 그 모델 클래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보고 출력을 해본 거예요. 생성자 호출하고 출력을 해보니까 모델 클래스 이상 없이 잘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본 거고요. 확인이 된 거고,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면 테이블을 표시할 테이블을 만들 테이블을 채워줄 더미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이게 스크립트릿이죠. 스크립트릿. 자꾸 입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영어가 입에 배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스크립트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그럼 java.util 있죠.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뭐 한 걸까요? 요거 임포트문 넣은 거예요.
JSP 페이지에서 임포트문 넣어준 거예요. java.util.array 리스트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스크립트리 돼서 array 리스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엘리먼트는 모델들을 엘리먼트로 갖는 array 리스트. 아, 죄송합니다. 모델이 아니라 멤버죠. 멤버 클래스는 우리 이미 임포트를 했어요. 여기서 이미 임포트를 했죠. 여기 보시면 edge.web.model.member 하고 임포트가 되어 있죠. 멤버를 원소로 엘리먼트로 갖는 array 리스트라고만 할까요? 생성자 호출해야죠. new array list 생성자 이렇게 호출하십니다. 생성자 호출하시는 거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겠죠. 여기 변수 선언, 지역 변수 선언이에요. 이거 지금 지역 변수 선언, 변수 이름, 그 다음에 저장하겠다, 객체 생성.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생성자를 호출해주면 되죠. 생성자의 이름은 뭐랑 똑같아요?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아요. 근데 멤버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죠. 원래는 여기를 멤버라고 써주셔야 되는 게 맞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멤버를 원소로 갖는 어레이 리스트다라고 선언한 경우에 여기는 생략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자, 저 리스트에다가 add가 뭐예요? add가 엘리먼트를 추가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위쪽에 어드민 있었어요. 어드민. 그냥 어드민 넣으면 되겠죠. 어드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 더 할게요. 두 번째 add. 자, 여기서는 직접 생성자를 호출해 버릴까요? new member. 이렇게 하고 직접 호출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 게스트.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게스트. 그 다음에 보통 이메일은 없는 경우니까 이메일에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nul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규먼트가 스트링인 자리에 아규먼트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null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list.add new member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테스트라고 할까요? 이건 아이디.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뭐 테스트 1, 2, 3, 4. 그 다음에 뭐 테스트 @ 테스트.com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면 3개가 만들어질 거, 3개가 들어갔겠죠. 어드민 들어갔고요. 어드민 들어갔고 게스트라고 하는 멤버 만들어줬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멤버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테이블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우선 제목 하나 넣죠. 아까 위쪽에서 모델 클래스 테스트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테이블 만들기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2번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젠 자바였었고요. 이제는 순수하게 HTML 코드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 만들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테이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네. 제목은 캡션은 뺄게요. 캡션 빼고 테이블 헤드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면 되죠? 테이블 바디. 네. 네, 이게 기본적인 구조고 헤드 안에 뭐가 있으면 돼요? 테이블 로우가 있으면 되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이 로 안에 뭐를 채워야 돼요? 로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럼 테이블 로 안에 넣을 수 있는 거는 뭘 넣을 수 있죠? T, D나 TH. 그렇죠? TD나 TH인데 뭘 넣는 게 좋을까요? 제목 부분이니까 TH.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세 개란 말이에요. 세 개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는 뭐 한글로 할까요? 아이디. 여기는 비밀 번호. 여기는 이메일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이에요. 바디 부분인데 우리가 그동안 멤버가 3명 있으면 TR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복붙 했잖아요. 그래서 안쪽을 다 채웠죠. 자, 그걸 어떻게 하겠다? 그거를 반복문으로 만들겠다. 반복문으로 만들겠다. 몇 명이 어레이에 몇 명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레이 안에 몇 명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반복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복문은 자바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바 코드가. 웹서버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웹서버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복문을 만들기 위해서 for 이렇게 쓰면 되죠. 어레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요. 어레이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내면 타입은 무슨 타입이 돼요? 지금 우리는 변수 타입. 어레이 리스트에서 원소를 하나씩 꺼내면 타입은 멤버. 예. 그러면은 멤버 M 이거 지역 변수죠. 잠깐만요. 이거 얘랑 이름이 겹쳐버려요. 여기 있는 지역 변수랑 그 다음에 지역 변수 이름이 또 하나가 겹쳐버리는 거죠. 그럼 안 되니까 여기를 조금 변경할게요. 여기를 어드민, 여기도 어드민, 여기도 어드민. 그럼 여기 add 할 때 어드민 이렇게 할게요. 어드민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쪽에 멤버 어드민 출력할 때 어드민 add 어드민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지역 변수 여기서 m 이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list 이렇게 하면 이게 에러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바에서 사용하는 for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형상된 for은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서 무슨 일을 하고, 리스트에서 두 번째 원소 꺼내서 무슨 일을 하고, 리스트에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겠다. 그렇죠? 됐죠? 네. 자, 여기서 뭘 해주면 돼요? 회원 한 명이 있을 때만 회원 한 명마다 TR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회원 한 명마다 TR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out.print 제일 먼저 만들어줘야 될 게 TR. 자, TR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TR을 닫아야 돼요. 그렇죠? TR이 있으면 TR을 닫아야 되죠. TR 안쪽에는 뭘 만들어야 돼요? out.print TD를 만들어야 되죠. TD를 만들었으면 TD를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TD를 닫아야 돼요. TD와 TD 사이에는 무엇을 넣으면 될까요? 처음에는 ID,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 그 다음에는 이메일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럼 out. 그 사이에다가 out.print라고 하고 회원이 m이잖아요. m. 그죠? 회원이 m이죠. m. 점. 처음에 get. 그래서 get터를 만든 거죠. id를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td 하나가 들어간 거죠. tr 안에 td가 하나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요만큼만 복사할게요. 요거는 복사 붙여넣기. 그럼 멤버 아이디 대신에 두 번째는 멤버 패스워드. 그렇죠? 멤버 패스워드. 그다음 아래쪽에 멤버 아이디 대신에 멤버 이메일 이렇게 하면 되죠. 아, 이거는 뭐 HTML인지 자바인지 모르겠죠.
폼은 시작하고요. 폼은 닫고. 제일 처음에 tr이 들어가고 tr 들어갔으니까 tr을 닫아야 돼요. 그 다음 그 안에 td 하나, 두 번째 td 하나, 세 번째 td 하나. 첫 번째 td에서는 멤버 아이디, 두 번째 td에서는 멤버 패스워드, 세 번째 td에서는 멤버 이메일. 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셨으면은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해보시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죠. 네. 아이디, 어드민, 게스트, 테스트, 1, 2, 3, 4 게스트, 테스트, 이메일, 여기 없는 건 널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에 이 어레이 리스트 만드는 코드가 데이터베이스 JDBC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오는 코드로만 변경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웹서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통해서 그게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의 로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사이에 멤버가 더 생겨서 회원 가입이 더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new member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는 게스트, 테스트 이렇게 오쌤 이렇게 할까요? 한글로도 한번 해보죠. 아이디는 오쌤.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쌤. 중요한 건 아니고 비밀번호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이크 IT를 뭐. 자, 이렇게 JDBC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데이터가 바뀌었다. 근데 아래쪽에 테이블 만드는 코드가 바뀔까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리스트에 원소가 몇 개 있든지 간에 이 코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코드죠. 이 코드는. 그래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테이블에다가 뭐 CSS를 입힌다거나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위쪽에다가 하나만 넣을까요? 스타일 간단하게 부트스트랩 쓰면 더 좋겠지만 간단하게 테이블 th td 이것만 해도 테이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죠? 보더 아래쪽에만 그릴까요? 아래쪽에만 보더 바텀이 있을 거예요. 바텀 1픽셀 솔리드 그레이 아래쪽에만 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더 컬랩스 속성이 있을 거예요. 보더 컬랩스. 여기를 컬랩스 이렇게 주시면 새로 고침 네,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는 거죠. 아이디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게스트 밑에 나오고요. 테스트 밑에 나오고 오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모습의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트스트랩 사용하시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클래스 속성만 주면 되니까. 네.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거 너무 보기 싫잖아요. 그죠? 네. 너무 보기 싫죠. 그리고 TR, TD 만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이거는 JSP를 제대로 이용한 게 아니에요. JSP를 제대로 이용하는 거는 그 자바 코드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고 자바 코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자바 코드가 아닌 HTML은 HTML 그대로 이용하는 게 JSP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똑같은 테이블을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H2로 했었죠? H2.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잘 되세요? 자, 그러면 우선 테이블 헤드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테이블을 만들어 주고, 그죠? 그 다음에 테이블 헤드를 만들어 주고,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테이블 바디를 만들어 주고, 이 틀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이블 헤드에 테이블 로우가 있다는 것도 바뀌진 않고요. 테이블 로우에 셀이 3개가 있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세 개의 셀은 ID,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영어로 한번 할게요. 영어로. 멤버 ID, 멤버 패스워드, 멤버. 한글을 영어로 쓴 것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디 안쪽에서 테이블 로우가 만들어지는 개수가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만큼이다라고 하는 것도 변하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스크립트 리스트 반복문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복문 시작은 똑같아요.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콜론의 오른쪽에는 리스트에서 원소를 꺼내면 멤버 타입. 그죠? 자, 이거는 지역 변수니까 괜찮아요. 그죠? 위쪽이랑 변수 이름 겹쳐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중괄호 시작했어요. 그죠? 이거를 닫는 중괄호를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스크립트릿을 만들어서 여기서 중괄호를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코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폼은 시작하고 이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반복하다가 반복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원소를 꺼내고 이 안쪽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원소를 꺼내고 그걸 가지고서 똑같은 일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코드 이해되시죠? 먼저 스크립트릿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먼저 틀을 만들어 버려요. 틀을 만들어 버린 다음에 자, 반복할 코드가 뭐죠? 반복할 코드가 tr을 만듭니다. 이게 만들기 훨씬 쉬워요. 위쪽에서 아웃점 프린트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테이블 바디 안에는 tr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만드시는 게 훨씬 쉽죠. td가 들어가면 된다. td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tr 만드는 게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원소에 대해서 두 번째 테이블 로를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가서 세 번째 멤버에 대해서 테이블 로를 또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네 번째 원소에 대해서 테이블 로를 또 만들어주고 이런 코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테이블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가 뭐예요? 멤버의 아이디잖아요. 자, 그런데 멤버의 아이디 값 가져오려면 이거는 getter 써야 되는 부분이죠. getter는 자바 코드란 말이에요. 자바 코드는 무엇으로? JSP로. 태그. 익스프레션. 뭐만 가져오면 되니까 m.get member id 이렇게 호출할 거니까.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id가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 그럼 여기도 등호를 뭐라고 부른다? 이렇게 만드는 JSP 태그를 expression. 표현식. expression. m.get member 패스워드를 쓰는 자리죠. 그 다음에 %. 하고 m.get member email. 자, 위쪽 코드하고 아래쪽 코드하고 비교해 보세요. 위쪽 코드보다 아래쪽 코드가 훨씬 보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폼은 시작했구나. 폼은 안에서 테이블 로를 만드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폼은이 끝나는구나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반복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반복하는 거냐면 여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돼요. 새로 고침만 해보세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테이블 만들기 2번. 똑같은 테이블 만들어졌죠. 여기 제목만 바뀌었지. 그렇죠? 제목만 바뀌었지. 아래쪽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똑같은 내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JSP를 사용하실 때에는 사용을 하실 때에는요. 가능하면 HTML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게 코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가능하면 HTML을 사용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자바가 필요한 부분. 포문과 같이 포문이나 if문. 아까 우리 리절트에서 했었던 게 이거죠. if문처럼 포문이나 if문처럼 어쩔 수 없이 자바가 필요한 부분에만 스크립틀릿이나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그 자바 코드의 실행 결과를 집어넣고 나머지는 일반 HTML을 만들듯이 만드시는 게 훨씬 보기 좋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아웃이라는 거는 쓰지 마세요. 물론 써도 되기는 하지만 이거 이러면 정말 나중에 유지보수 하기가 너무 힘들죠. 스타일 하나 넣기도 너무 힘들어져요. 그렇죠? 나중에 여기다가 속성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여기다가 속성을 넣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스크립틀릿은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HTML 코드를 가능한 한 많이 하는 방향으로 JSP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JSP가 결국 요약을 하자면 HTML 안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무엇을 하겠다? 자바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겠다. 이런 HTML 코드들을 동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보세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요. 테이블 헤드, tr, 그 다음에 테이블 바디 안에 테이블 로우가 4개. 클라이언트가 리스폰스, 응답을 받은 거는 테이블 바디가 있고 테이블 바디 안에 테이블 로우가 4개가 있다. 실제로 이런 HTML 문장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응답으로. 그런데 이런 HTML 코드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클라이언트가 이런 요청을 보냈을 때 웹서버가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테이블 로우를 여러 개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HTML을 완성한 다음에 완성된 HTML을 클라이언트로 보내준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테이블 로우가 4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화면에 테이블 로우를 4개를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JSP에서 조건문하고 반복문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구구단 출력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런 거랑 비슷한 코드는 이거를 조금 더 HTML스럽게 바꿀 거예요. 지금 이것조차도 전혀 HTML스럽지가 않잖아요. 네, 뭔가 좀 약간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질감이 좀 들죠. 이질감이 좀 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더 HTML스럽게 조금씩 바꿀 거예요. 그러면 JSP가
정말 태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페이지처럼 자바 코드는 거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약간 살짝 시간이 애매하죠.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쉬는 시간은 조금 일찍 갖겠습니다. 이번에는